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9일 마감 시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말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좀 충격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서 경계감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계심을 저도 충분히 높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진돗개를 하나가 아니고 둘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은 진돗개 하나에서 진돗개 둘, 즉 우리가 예방, 방비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돗개를 한 마리 푸는 게 아니고요. 두 마리 풀어야 되고 세 마리 풀고 더 많이 풀으면 집이 더 안전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군사 용어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까운 일본이 경제가 굉장히 급격히 성장한 이후에 잃어버린 20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간에 가장 핵심은 부동산과 주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작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강남에 30억, 40억, 50억, 아파트 30평이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직장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돈을 벌면 30억, 50억을 벌 수 있을까? 근데 겨우 30평 아파트에 들어간다고? 강남이라고 하지만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 도쿄의 가장 중심부의 아파트들보다 더 비싼 상태인 거죠. 근데 그게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팽창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이었고 비이성적 과열 시장의 어떤 행태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가격들이 지금 점점점 정신을 차리고 회복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아직 패닉 시장이 안 왔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패닉 시장이 왔습니다. 천정부지로 솟았던 물가와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이 고점 대비 거의 7, 8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50억짜리 아파트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10억짜리 아파트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상상만 해도 우리는 그런 일이 우리 서울에서 일어날까라고 생각할 그런 일이 일본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경제 성장률은 급전직하였다. 직하하였다. 물가 상승률도 하락하기 시작했고 은행들은 파산했고 파산한 기업들을 또 인수하고 이제 은행에 있는 문을 닫은 은행들의 어떤 소장하고 있던 프랑스 작품도 인수하고 골프장도 파산하고 IMF 때도 골프장 많이 파산했죠. 그런 일들이 일본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나선형 가격 하락이 일어났고 부채 디플레이션 함정. 부채가 이제 돈이 없으니 이제 계속 나쁜 악재가 악재를 부르고 악재가 악재를 부르면서 부채로 인한 디플레이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물건을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자동차도 이제 사기가 어려워지고 핸드폰도 사기 힘들어지고 나가서 외식도 힘들어지고 이게 점점 이제 부채 디플레이션 함정으로 우리도 이제 빠져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실질적으로 체감은 안 되지만 2023년은 우리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가격의 나선형 하락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돗개가 한 마리인데 이제 2023년에는 진돗개 두 마리로 풀자 이거죠. 진돗개 한 마리 더 사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그 진돗개를 풀어서 주시장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지금 주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오늘도 진돗개를 미리 두 마리 풀으셨던 분들은 어땠을까요? 그래. 진돗개들이 계속 짖으니까 시도 때도 없이 짖으니까 시끄럽지만 도둑은 안 들고 있거든요. 집은 안전한 거죠. 제가 지금 거의 두세 달 내내 이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저놈은 왜 이렇게 시장을 안 좋게 보지? 계속 떠들어대니 그래 안 좋은가 보다. 2,500 오면 정리하세요. 현금 만드세요. 그 얘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실천하신 분들은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 우리 진돗개 두 마리가 지금 잘 짖고 있구나. 그래. 우리 집은 안전하네. 안정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내년에도 좀 안 좋아하신대? 그래. 내년에 좀 안 좋아질 거 생각했지.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나는 진돗개 살 돈으로 난 주식을 더 사야 되겠어. 한 주라도 더 사야 되겠어. 나는 진돗개를 살 돈으로 지금 부동산을 한 채, 집을 한 채 더 사야 되겠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싸지 않는데 대출을 더 받아서 주식을 더 사야지 하고 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불안정한 감정을 떠나서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있겠죠. 내년에 어떻게 되는 거지 도대체 이렇게 되면. 근데 문제는 애플하고 제가 테슬라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주시장은 카카오도 마찬가지지만 주시장은 약해졌을 때 우리가 인간이 면역력이 약화됐을 때 감기가 찾아드는 거거든요.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코로나고 감기고 다 필요 없습니다. 왔다 지나가는 거죠. 근데 몸이 허약한 사람들,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매일같이 술 마시는 사람들한테는 그 코로나가 치명적인 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 운동을 하고 건강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은 괜찮은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준비가 되어 있고 건강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은 지금 이 난국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뭔가 기회의 땅으로 가고 있는 듯한 홀가분한 기분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어떤 주식이냐는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셀트리온에서도 얘기 드렸고요. AHLB에서도 얘기 드렸고, 롯데쇼핑도 얘기 드렸고, 에어부산, 어제 비록 못 샀지만, 에어부산에서도 얘기 드렸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신세계도 좋아 보이고, 다 좋아 보입니다. 근데, 제가 표현을 하기를, 지금, 좋아는 보이는데, 저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뢰밭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 높은 금리라는 이 지뢰들을 다 피해서 도달해야 되는데, 너무 지뢰가 많이 깔려서 저는 도저히 저 혼자서 또 건너기 힘들고 제가 데리고 있는 이 100명, 200명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 지뢰밭을 건널 자신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다 안전하게 건너가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죽으면 안 되잖아요. 지뢰 밟고. 그러면 그 지뢰가 연쇄 폭탄이 되면서 터지면서 그 200명이 다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저도 죽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시장을 지켜보는 선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2022년. 마찬가지, 배당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배당주 역시 도무지 이 배당주를 사서 2023년에 수익을 낼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기업은행도 역시 마찬가지 주가가 어제 오늘 이틀 연속 더 하락을 했죠. 배당 받겠다고 종가에 사신 분들은 배당 좋아요. 배당을 받았겠죠. 근데 이 돈은 1년 이내에 다시 돌려받기 힘든 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꼼짝 마라 돈이 되는 거죠. 유동성이 없는, 활용 가치가 없는 기회비용을 상실해버리는 돈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배당을 나중에 7% 받더라도 지금 어제 사고 배당 나길 전에 11,000원에 사서 지금 9,800원 12%니까 그러면 거의 15% 정도 마이너스인 상태인데 이걸 팔고 그걸 다시 5% 수익 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시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에 대한 전망치가 굉장히 안 좋죠.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삼성전자, 애플이 안 좋다는 거는 원자재, 반도체 부품이 안 좋다는 거는 완성품도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현대차, 기아차도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안 팔린다는 거는 똑같이 또 아까 얘기 드렸던 이제 경기 사이클, 침체 사이클에 접어드는 거죠. 당연히 현대차, 기아차가 안 팔리니 부품 수요도 줄어들겠죠. 공급도 줄어들 겁니다. 지금 대기업 재고율이 사상 최대치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이래 가장 빠른 재고가 쌓이고 있다고 얘기들이 하는데 그 재고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재고는 쌓이죠. 물건은 안 팔리죠.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제 디플레이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얘기 드렸던 디플레이션 함정. 가격을 깎아서 팔기 시작할 겁니다. 현대차, 지금 제네시스 얼마야? 지금 8천만 원인데, 자, 500만 원 프로모션 들어갑니다. 사세요.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 스마트폰 100만 원인데 20% 프로모션 들어가. 일단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연말 재고 2022년 물건들 다 싹 해서 2023년 신상품 나오기 직전에 할인 세일 들어가. 의류 상품도 마찬가지죠. 옷 같은 거 우리 이제 겨울용 상품 이제 12월 이제 29일 이제 1월 중순부터 거의 반값 70% 80% 할인 행사를 합니다. 어차피 시즌 마감이니까 시즌 오프니까 그렇죠. 자동차도 마찬가지. 이제 그 시즌에 맞게끔 굉장히 빠른 사이클을 보여줄 겁니다. 그렇게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가 이제 경기의 바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재고가 소진되고 신상품이 나오고 가격이 할인되면 이제 경제는 다시 정상화 돌아오고 금리는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경제는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물이 계속 샘솟아 오르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다 떨어졌던 이제 물고기들, 뭐 물이 이제 바닥이, 저수지에 바닥이 드러났어요. 이제 그 뜰채로 떠올리면 됩니다. 그때 다시 떠올리시자고요. 올해는 그러면 그때 뜰채가 있어야 되잖아요. 뜰채를 지금 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지금부터 뜰채를 살 돈을 준비해 놓고 있자. 장화를 신고 뻘받치겠죠. 장화를 신을 준비를 하고 있자. 장화도 사야 되고요. 그렇죠. 뜰채도 사야 되고. 혼자 파면, 내 혼자 파니까 10마리밖에 못 파는데 친구들 다 삽해야 되겠죠. 알바비 줘야 되는, 용돈을 주면 됩니다. 일당 10만원씩만 줘도 걔네들이 퍼올리면 30만원씩 벌 수 있으니까 내가 이득인 거죠. 그러면 그런 준비들을 하나하나씩 하는 거죠. 친구 고용할 준비, 장화 살 준비, 뜰채 10개 살 준비,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뜰채 떠올려서 수족관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뭐 배송을 바로 해버린다든지 횟집으로, 그러면 자동차도 사놓고 뭐 대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넥스트 스텝들을, 시나리오를 1, 2, 3, 4, 5, 6, 7, 8 플랜 B, 플랜 C, 플랜 D, E, F까지 다 만들어 놓는다면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부자가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삼성전자 주식이 네이버로 떨어져서 5만원에 3만원에 주식을 사서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투자한 주식들은 장기적으로 또 가져갈 수 있는 거죠. 10만원, 20만원이 되더라도 나는 장기적으로 이 기업의 성장 가치를 보고 AI 기술을 바라보고, 앞으로 이제 반도체 시장이, 자동차 시장, 뭐 스마트폰 시장, 뭐 인공지능 시장에 더 많은 수요를 생산할 것이다. 더 많은 공급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의 가격은 3만원은 너무 싸다. 10만원까지 바라보자. 3배 수익 실현하는 거죠. 안 되면 자녀분한테 물려주는 거.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부를 자녀분에게도 또 물려주는 거죠. 그 DNA, 그 생각했던 것들, 준비했던 것들, 이런 모든 과정들을 또 자녀분에게 가르쳐주는, 아빠가 이렇게 예전에 해서 이렇게 해서 했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보유한 삼성전자는 3만원인데 너가 이제 어른이 돼서 보니까 30만원이네. 10배 수익이 났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가, 새우깡이 당시에 2,000원 했는데 지금은 4,000원이네. 2배 올라갔는데, 그러면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해치하고 초과 수익을 얻었어. 삼성전자는 이렇게 샀어. 그 다음에 뭐 또 몰빵하면 안 된다고 했죠. 셀트리온을 샀는데 당시에 16만원, 아마 역사적 최저가야. 16만원에 샀는데 지금 100만원이 돼 있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 다음에 뭐 태양광, 뭐 OCI, 뭐 아니면 뭐 바이오주, 뭐 HLB, 리보세라절이라는 약이 나오려고 말고 FDA가 맨날 승인을 하니 많이 하는데 결국은 승인되었단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었단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아니면 10개 종목을 샀는데 그 중에 하나, 두 개는 실패할 수도 있겠죠. 당시에 종목을 하나 샀는데 그 회사는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가 났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종목이 손실본 10%에 비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얻은 수익은 500%이기 때문에 이 10%를 상쇄했단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어떤 지식을 자녀에게 전달해 주거나 지식을 가르쳐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종합적인 실천이 필요한 그런 중요한 게 주식이다. 단순히 주식이라는 것이 그냥 뭐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엄청난 공부와 엄청난 심리적인 고통과 엄청난 정신적인 아픔을 다 수반하기 때문에 직장인 생활 이상으로 굉장히 노동력이 필요하다. 지식 노동력, 감정 노동력, 육체 노동력은 거의 필요하지는 않죠. 뭐 손가락을 엄청 많이 쓴다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피곤해지진 않거든요. 내가 클릭을 초스피드로 못해서 뭐 클릭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안 하니까요. 그렇죠? 네, 어쨌든 2022년 12월 19일 잘 마무리됐습니다. 2022년 12월 31일은 우리 마라톤 투자 송년회도 계획되어 있고요. 네, 송년회는 이제 인원은 마감되었습니다. 혹시 뭐 참석이 불가하신 분들은 꼭 연락을 주십시오. 다른 분에게 이제 기회를 제공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컨펌 문자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들었던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다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저는 지금이 위기이긴 하지만 반드시 기회는 찾아온다라고 믿고 있고, 지금도 주식시장 관련돼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읽고 있는데 항상 위기 뒤에는 기회가 늘 왔습니다. 우리 인간에겐 주식시장은 늘 그래왔고요. 여지없이 그래왔기 때문에 반드시 온다는 것도 예상되어 있고 2023년에 위기가 한번 올 것도 예상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위기도 오고 기회도 옵니다. 둘 다 같이 항상 오니까요.
그렇게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